현 시점에서 다이버워치는 시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크리스토퍼 와드의 트라이던트처럼 사무실에 어울릴만한 클래식 모던 다이버워치를 하나 더 생각해본다면 만의 허드슨 MK3가 떠오릅니다. 저는 만 브랜드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스카이마스터를 보면서 강렬한 이끌림을 받았었고 문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에서는 제가 원하는 스카이마스터를 대여해주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허드슨의 리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장점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단점도 시원하게 걸거보는 파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치우치지 않는 솔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강렬한 이끌림을 받은 포인트 4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들의 간판 모델인 허드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첫 번째 매력은 경영진의 섬세함입니다. 적당히 만들어서 장사를 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싶은 섬세함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디테일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딱 집어내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요. 이 뒤에 이어질 포인트들에서 하나씩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의 시계를 좋아하는 두 번째 매력은 사이즈입니다. 제 손목 둘레는 17.3cm의 둘레를 가지고 있어서 38mm 사이즈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허드슨 모델도 38mm 모델이고 추후 보여드릴 스카이마스터 모델도 38mm입니다. 두께는 글라스 포함해서 12.5mm, 무게도 128g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세 번째 매력은 디자인입니다. 많이 출시하는 각각의 컬렉션들은 뭔가 모르게 그들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감각은 클래식 모던 다이버 그 자체입니다. 셔츠나 난방에 어울릴 것 같은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히 다이버워치인데 바다보다는 도시에 가깝습니다. 저는 특히 이 만의 절제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색상이라든지 소재에서는 절제를 되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빨간색 포인트를 준 부분도 절제를 해주었는데요.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그 선을 칠해진 부위를 좀 더 줄여줌으로써 그 선을 잘 조절해낸 것이 좋습니다. 베젤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베젤을 채택해서 가벼워 보이지 않게, 핸즈도 인덱스가 뭔가 마구 뽐내고 싶어 하질 않잖아요. 깔끔하게 바 형태의 시침 분침과 바 인덱스를 사용하면서 오밀조밀함을 느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다이얼 디자인은 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한 시각으로 보자면 분침으로 1분 단위를 읽을 때에는 시인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번째 매력은 우수한 가성비입니다. 누구든 낯선 브랜드의 시계가 50만원이나 한다면 전혀 혜자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보게 만들어지는데요.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에 AR 코팅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좀 채워줬죠. 무브먼트는 에타 2824에서 STP 1-11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었고 자세 차교 정도 탑급에 해당하는 5단계로 테스트된 무브먼트입니다. 게다가 데코레이션에서는 엘라보레급 데코레이션이 더입혀진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그 모습이 궁금하네요. 저한테 제공된 이 샘플 시계에는 아직은 에타 2824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이스터 케이스의 정석인 스크류다운 용도와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을 채용하면서 200m 방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두께는 12.5mm입니다. 동글라스를 제외한다면 11.5mm 정도 된다는 것인데 방수 200에 디스플레이백을 채용하면서 이 두께를 보인다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나쁘지 않은 두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4가지 매력 포인트만 알아봤지만 이제는 단점을 말씀드려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브레이슬릿입니다. 가장 먼저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사팅 브러싱은 괜찮습니다만 유격이 꽤나 있는 편이고요. 버클이 심심해서인지 매력 포인트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심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20mm에서 16mm로 줄어드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브레이슬릿이 착용감에는 좋아요. 근데 저는 16mm까지 줄어들면 장난감이나 팔찌 같아 보여서 좀 아쉽거든요. 20에서 18mm 정도로만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브레이슬릿도 그래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핀 형식보다 확실한 나사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5연줄 브레이슬릿 사이사이에 폴리싱을 해주는 느낌을 더해주면서 블링함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뽕이 훅 빠져버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엔드피스의 모양새인데요. 전에 본 적 없던 싼티가 느껴져요. 리뷰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혹시나 해서 다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샘플 자체가 프로토타입이라서 판매되는 MK3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진짜 좀 다행이네요. 두 번째 단점은 베젤과 용두의 조작감입니다. 베젤은 돌릴 생각만 안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클릭감도 한번 보여드릴 거면서 돌려보았다가 엄지와 검지가 진짜 아작날 뻔했거든요. 너무 뻑뻑하고 아파서 진짜 왜 하필 이게 120 클릭일까? 클릭수가 원망스러울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샘플이 잘못된 건지 원래 이런 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용두의 조작감도 기대 이하였어요. 방금 보신 베젤만큼의 고통을 선사해주진 않지만 스크류다운 방식의 특성상 밀어 넣어주고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가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힘을 또 많이 주면 또 검지랑 엄지가 너무 아파요. 베젤이랑 용두를 조작하다가 진짜 부상당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베젤 포인터 및 야광입니다. 지난번 세이코5 영상에서 다이버워치의 형태를 가지고 싶다면 야광점은 최소한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룸핍이 많이 비싼가요? 이게 왜 이렇게 룸핍을 다들 이렇게 안 달죠? 대량으로 들어오면 한 단가 4달러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그래도 이제 한 10,000원 정도로는 어떻게 추가해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 C1을 채택을 했는데 인서트와 시침 분침 모두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시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편인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닌데 살짝 아쉽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본다면 제가 조작한 시계는 샘플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의 조작감이 다 이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몇 개의 단점도 보여지지만 감성 충전 그리고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시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서브 시계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게 차볼 만한 모던한 다이버워치인 것 같아요. 조작감이나 일부의 마감들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스펙 그리고 디자인의 강점을 저울질 좀 해보면 매력을 느끼는 쪽에 조금 더 치우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의 워런티 정책은 구매 후에 2년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그들의 그 자신감이 좀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 세계 무료 배송인데다가 한국, EU 간의 FTA 지역이라서 주문하실 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10%에다가 카드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약 5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통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약 일주일 만에 집까지 도착을 하더라고요. 참 많이 궁금했던 만의 허드슨 MK3를 리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이상 오버더워치TV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reathe in the air, the light that surrounds